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저기 속보 나왔는데요. 푸틴 아저씨가 진짜로 안 팔아 이놈들아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품하고 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 제재 여기 대통령령으로 서명했답니다. 진짜로 푸틴 아저씨가 안 팔아 이거 나왔어요. 내일 저기 원자재 관련주들 또 많이 움직이겠죠, 그죠? 뭐 우리는 저희 방은 많이 사놨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사놨는데 이따 이따 한번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좀 보시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원래 증시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요즘엔 호재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무방에서도 이제 원자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이따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뭐 이렇게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니까 잠깐 사진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어제에 이어서 그 강한 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요. 그 강한 음봉이 이제 출연한 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이제 그거 마무리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지수는 뭐 크게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좀 전에 보신 속보 있죠? 원자재 관련 수혜주들. 그 다음에 저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예요? 윤석열 씨 그 당선인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정부 정책 기대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미국 금리 인상 2차 두 번째 금리 인상 앞두고 뭐 멸망이 올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던데 조정이나 이제 큰 뭐 조정 이런 게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비웃듯이 테마주들 열심히 움직입니다.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정말로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테마주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 농기계 오늘 저기 TYM이랑 대동기어 이런 것도 오늘 상한가 같죠?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서 또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약속했던 그 기법 강의 마무리 짓고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뭐 시황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어젯밤에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1.6% 상승 마감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게 바닥에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제는 여기 다우 지수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깰 듯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죠, 그죠? 자, 개인들이 지금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개인들이 지금 조정 올까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날 여기 사료주들 첫 음봉 나오니까 난리가 났던데 요즘엔 또 그 총재 그 와중에 이제 그 나스닥 지수까지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은 조정 올까봐 막 뒤로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자꾸 썼던 이유가 기분 나쁘라고 썼던 거예요. 호들갑 떤다고.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안 나쁜 사람들은 호들갑은 안 들었겠지만 호들갑을 좀 떠신 분들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하시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 벌기가 힘드세요. 어제 좀 세게 얘기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지수는 뭐 이게 답니다. 설명할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그냥 그래요.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올라왔고요. 좀 더 올라왔고 코스닥 지수도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있어요. 900포인트 전후에 거래가 좀 늘어나 있죠, 그죠? 뭐냐면 투매가 꽤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겁을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한 음봉 그 패턴 얘기를 바로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요즘에 그 주가가 이렇게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강한 음봉이 나오는 패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1번 찍어 보시고요. 어제 안 들었다 2번 찍어 보시고. 오늘 좀 피곤하네요, 그죠? 피곤해요.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이어서 할게요. 어제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다 못 끝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료주 어제 얘기했던 게 뭐 팜스토리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그죠? 네.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뭐 세력이 일부러 떨궜다기보다 그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파뮤 수출 중단한다고 해서 상한가 두 개가 나왔는데 다시 파뮤 수출을 한다 그래서 음봉 나왔던 거예요. 파뮤 스토리가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던 이유는 다시 파뮤 수출 안 한다 그래갖고 또 양봉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음봉이랑 양봉이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좀 센 거 갖고 얘기할까요? 네, 상한가 두 개짜리니까 세 개짜리 갖고 얘기하지. 고려산업 네. 차트를 좀 바꿀게요. 내일 아침에 난리 나겠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원자재 수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재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어요. 네. 자 비료주 잠깐만요. 사료주 중에서 고려산업을 볼까요? 깔끔하게 상한가 3개 나왔죠, 그죠? 네. 자 하다가 급등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세게 맞잖아요. 오늘 방송청 제목이 강한 음봉 출현 후 나오는 주가 패턴인데, 이게 이제 주가가 시원하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강한 음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이런 거, 그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 다음에 음봉을 맞죠? 큰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딱 하나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더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엔 거의 한 2개 나오더라고요. 보통 2개 생각하시면 돼요. 뭐 3개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큰 거 하나 떨어지면은 그 이후로 한두 개 더 나와요. 그리고 뭐 하냐면 여기 사이에다가 가둬둬요. 이걸 제가 음봉 감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자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주가가 급등한 후에 음봉을 자 때리죠.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이건 이제 한 달, 2달 이상 이제 횡보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재료가 계속 살아 있을 때, 네. 이 주가를 올린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호재 재료겠죠. 그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줄 수 있을 때, 그죠? 근데 재료가 한 번 더 살아 있을 때, 그때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차트냐면 대장주에서 나오는 차트예요. 상한가 당연히 2-3개 이상 치면서 올라갔으니까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다가 그냥 쭈르르르륵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재료가 그냥 끝난 경우, 더 이상 이제 재료가 안 나오거나 그냥 단기간에 그냥 순간 팍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처음에 급등한 후에 이렇게 이제 감옥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옛날에 저기 그 이재명 씨 그 테마주 중에, 그죠? 네. 오늘 저기 검사한박 통과됐는데 이재명 씨하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참 편안하게 오늘 잘 자겠어요, 그죠? 네, 통과가 돼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급등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추가락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도는 게 있어요. 눌러가지고. 이거는 음봉 감옥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돌리죠. 네. 이런 식으로 쭉 돌립니다. 아니면 이제 동신건설이고 토탈소프트 이런 것이. 옛날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1차 상승 나오고 옆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횡보. 이게 이거잖아요. 감옥. 박스권 다른 말로, 그죠? 네. 이렇게 하다가 투매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투매가 좀 나오니까 한 단계 더 다운돼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료주 중에서
지금 저기 고점에 있는 거 그런 거 잘못 사시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사례주 중에 누굴까요? 미래생명자원이잖아요. 미래생명자원이 급등한 후에 뭐하고 있어요? 옆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몇 달째요? 3개월째.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3개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토탈소프트를 다시 보시면, 물론 이제 토탈소프트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재명 씨가 그때 재료가 살아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한번 더 해줬던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여기처럼 똑같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모르죠. 미래생명자원이 그럼 과거 토탈소프트처럼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왜일까요? 다른 걸로 바뀌어서 대장주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탈소프트가 또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5월 말에 전쟁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소리가 다 돌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전쟁 언제 뭐또 갑자기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 재료가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옆으로 돌린 다음에 또 올라오거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나 비료주 중에 고점에 있는 거 사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든 거예요. 이거 사료주 중에 미래생명자원이 있었고, 그러면 비료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효성MB가 벌써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비료주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거잖아요. 상한가 치면서.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3개월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치면은 아주 그냥 3개월 꽉 채워서 횡보 중.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단타 치는 거 좋아하시면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스윙 중장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전저점 끼어서 떨어지면 이제 중장기로 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손해 입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중장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 안 되셨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재료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효성OMB하고 비료 사료주가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호 팜투 테이블,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간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효성OMB하고 그런 차트가 아니에요. 상한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효성OMB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동호 팜투 테이블도 효성OMB처럼 될까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다르죠. 뭐냐면 효성OMB는 앞에서 2배, 3배 이상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도 상한가가 2-3개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호팜투 테이블은요, 상한가가 아니고 음봉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트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닭고기잖아요. 닭고기 쪽에서 누가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마니커나 마니커 FNG. 그죠? 마니커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상한가는 없는데 그런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밑에서 2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기 효성OMB 같은 차트 나올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이제 차트고 뭐고 저항이고 뭐고 뚫고 올라가겠지만, 특별하게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특별한 호재가 나오면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인도네시아 팜유 사태처럼.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악재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악재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기사 많이 나오던데,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전 세계 추세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거다,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전 세계 추세가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욕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어요. 나도 대통령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분들은 욕하고 싶어.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네, 이 얘기 내가 한번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상관이 있는 얘기니까 잘 보세요. 네. 뭐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좀 올라간 게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 전 세계 뭐 물가가 전 세계 뭐 원자재 값이 올라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다 그 소리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보세요. 현 정권이 얼마나 편한 상태에서 저기 정권을 이어가셨는지 아셔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유가 정권 바뀌자마자 날랐어요. 140달러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끝날 때까지 국제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제유가가 110달러, 100달러에서 110달러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당시에 옥수수 가격 있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곡물가 엄청 급등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여기에요. 여기 대비 50% 쌌어요. 전 대통령 때보다 물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쌌다고요. 50%. 옥수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욕하고 싶다고. 밀. 이게 최근에 급등해서 그렇지 그 전에 보면 이게 많이 빠졌었다니까요. 전 정권 때 이 밀값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1300, 여기는 900, 여기는 400에서 500. 이해가세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 때 대통령을 한 건데, 정부를 저기 한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국제효과는요. 국제효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막 그냥 이런 거 모르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뭐가 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국제유가가 현 정권일 때 얼마였냐면 2017년도부터니까 50달러, 비싸봤자 70달러였어요. 50에서 70달러. 그 전엔 100달러, 120달러. 심할 땐 140달러. 최근에 조금 이제 세게 올라온 거죠. 이거 가지고 전 세계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주식하시면서 막 그런 말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임기 3년 4년 동안 저물가 시대에서 원래 살았던 건데 그 임금 최저임금 올리고 부동산 집값 뛰어나서 지금 물가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주식하시면서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맨날 세력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뭐 최저임금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거의 쑥대밭이 돼 있고 5년 동안 그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잖아요. 해방 이후 늘어났던 빚하고 거의 최근 5년 동안 늘어난 국가 빚이 거의 똑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물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고요. 맨날 푸틴 탓만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그 러시아 그 푸틴 있죠? 요 얘기 해드렸는데 요 사람이 지금 이게 아까 속보 나온 거 아까 늦게 들으신 분들 못 보셨죠? 네. 그러니까 마니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딱히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지만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라 상태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누구예요? 이분이 푸틴 아저씨가 속보 떴다니까.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 떴어요. 푸틴 아저씨가 이랬대요. 러시아 제품 원자재 수출 금지하라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웃으면서. 푸틴 아저씨가 화나면 이럴 수 있다고. 안 팔아 이놈들아. 네, 그거 나오는 거예요. 안 팔아.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에서 밀하고 많이 파는 게 거의 다 팔아요. 거의 땅이 넓으니까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석탄, 여기 뭐야, 에너지부터 얘기하면 원유, 가스, 석탄, 그 다음에 광물도 꽤 많겠죠. 그 다음에 목재, 비료, 그죠? 네. 밀, 옥수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이 팔아요. 나중에 해보면 더 나올 거야 아마. 거기다가 이제 생선. 왜냐하면 바다가 넓으니까. 거기 가서 막 우리나라도 가서 뭐 명태라든지 뭐 잡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마니커를 다시 보세요. 마니커가 원래는 오늘 음봉 맞았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아침에 달려들지 마시라고. 시간에서 도구 펀트 테이블이랑 마니커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반등 나오는 거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 음봉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아침부터 막 쫓아 들어가지 마셔라. 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죠? 네. 네, 음봉 나왔죠. 근데 내일 아침에 상한가를 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푸틴이 저렇게 세게 얘기했으니까. 이해가세요? 네. 지금은요, 제가 오늘 낮에 회원할 때 또 얘기했는데 차트, 즉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들을 해야 되고 상황 돌아가는 거는 상황 돌아가는 것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니커는요,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더 이상 못 가요. 한참 쉰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당장은 못 가는 차트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까 뉴스 보신 것처럼 저런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네,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트 보면서 막 이렇게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잘 하려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를 꿰차고 있어야 돼요. 차트만 보고 오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차트만 보고도 안 된다니까요. 네. 차트를 근데 이제 무시하면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다고 차트를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마니커는 원래는 옆으로 횡보해야 돼요. 그러나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런 이제 돌발 호재가 나오면. 근데 밑으로 크게 떨어질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빚 많아요. 네? 빚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다 해외 탓이다, 뭐 푸틴 탓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속더라 이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저런 말에 속을까? 본인들이 왜 힘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자, 이게 마니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구 팜프 테이블 얘기했고, 그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중에 그 오늘 아침에 상한가 한 거, 점상 갔다가 풀린 거, 네, 대주산업.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게 대한제당이죠. 이게 뭐예요? 상승이 조금 더 나오기는 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고, 아까 고래산업 있죠? 네. 고래산업도 보시면은 요 안에서 가둬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크게 떨어질 일은 없고 당장 크게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 알겠죠. 앞으로 어떻게 싸우나. 네. 그 러시아가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물 수출은 보통 이제 낙농 선진국이 있어요. 낙농.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어디 이런 데. 네. 낙농. 덴마크 이런 데. 맞죠, 그죠? 네. 소돼지 많이 키우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 닭도 많이 키우는 나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런 것들도 이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까 그 동신거세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고래산업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사시면 짧은 단타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단타가 언제 종목이 언제쯤 급등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고래산업이 올라갈 때 이제 초반에는 쭉 한번 급등이 나오면 오랫동안 횡보하든지 그러다가 살짝 떨어져도 또 올라오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오늘 안 팔면 내일 팔아도 되고, 그죠? 내일 못 팔았다, 그 다음날 팔아도 되고, 그래서 수익이 더 나요. 네. 아니면 이제 최소한 그 가격에서 팔 수 있든가. 근데 이렇게 이 음봉 감옥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단타를 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10% 20%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타를 칠 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급등해요. 그리고 바로 떨어져요. 네,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못 팔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보고 있었는데 팔아야지 그랬는데 내 손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서 직장인들은 다 다치시면 거의 10중 8구 물려요. 어디 이제 뭐 무료 추천이나 아니면 어디 그 1년에 100만 원, 1년에 50만 원짜리 방도 있대요. 1년에 유료 리딩을 해주는데 1년에 50만 원. 네.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매도 사인 나오면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리딩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매도사인을 냈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문자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정도로 바로 떨어져요. 바로.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바로바로 안 가고 시간 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생명자원처럼 옆으로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힘든 거예요. 이런 매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샘표 있죠? 이 윗골이 길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리송해요. 아리송하다니까. 이게 눌림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리송합니다. 이게 저희는 뭐 다 팔아서 이미 없는데 아무튼 아리송하게 해놨어요. 예, 어제까지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상태가 좋아졌어요. 요즘에 이래요. 네. 아무튼 이제 푸틴 아저씨가 또 한마디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캔들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영화 관상인가 그거 보면은 어떤 기생이 하나 나오는데 송강호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점 하나 붙이면 원래는 이제 안 좋은 관상인데 점 하나 붙이면 좋은 관상이다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얼굴에 점 하나 붙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는 안 좋았는데 점 하나 붙이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길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지금 이거 괜찮아요. 어제까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하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돌발 호재가 나오면 뚫고 나가요. 아니면 내려오고. 돌발 호재가 나가서 뚫고 나간 사례가 누구냐면 신성홀딩스예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안 팔아 그래가지고 팜유 안 팔아 그래서 올라간 게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돌발 호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마 그 푸틴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푸틴 아저씨가 그럴 수 있다고. 안 팔아 이놈들아. 제가 그 얘기 자주 했거든요. 그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맞으면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소리 왜 많이 했냐면 실제로 저희 방에 종목은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최근에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거 종류만 얘기해 드릴게요. 종류. 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문자 보낸 애들 들으라고 또 얘기해 드려야지. 네. 뭐 사는 줄 아세요? 네. 나무. 나무. 샘표나 이런 거 팔아갖고 뭐 샀는 줄 아세요? 나무, 목재, 종이, 기름, 그죠? 네. 시멘트 가루, 석회 가루, 네? 태양광 판넬, 네? 뭐 그거 싣고 나르는 거, 네? 석재 이런 거, 네. 그런 거 골고루 다 사놨어요. 심지어 비린내 나는 생선까지. 왜 그랬겠어요? 다 러시아랑 연관이 있거든요. 러시아랑. 최근에 여기 저희 방에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추천 나갔던 게 뭐예요? 합쳐보면 다 러시아랑 연관돼 있다니까. 그냥 푸틴이 한번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화국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안 팔아 이놈들아.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줄 거야? 안 팔아 이러면서. 네? 그 소리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푸틴 같아도 그 소리 한번 하겠더라고요. 우리 기름을 안 사, EU에서 그랬거든요.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어제 러시아 기름을 안 사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건 거예요. 그럼 푸틴 저 사람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안 산다고? 나도 안 팔아. 이러면서 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게 터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는 거예요. 시간에서 원전 테마주 급등했죠. 오늘 낮에도 급등하고. 원전 테마주가 러시아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어요? 고유가 수혜주 아니에요? 고유가. 유가가 급등하면 고유가 급등 수혜주가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원전 테마주도 그게 돼요. 탄소 중립, 뭐 탈원 또 탈원전 폐기 정책 폐기 이거랑 엮여가지고
이게 지금 원전 테마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고유가 수혜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에너토크하고 서전기전 막 급등하잖아요, 그죠? 네. 신성홀딩스도 이것도 더 급등할 거 같고 또 아마 내일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게 끝난 차트인데 그 아까 푸틴 그 이슈 때문에 아마 또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차트 분석을 너무 꼼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차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얘기하고 있는데 차트를 무시하는 그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방은 지금 다 사놨어요. 최근에 회원으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있죠? 나중에 우리 방에서 지금 최근에 산 거 수익 난 거 보시면 배 되게 아프실 겁니다. 네. 다 사놨거든요. 러시아가 전 세계 통나무 목재 수출 1인가 2인가 그래요. 네. 나무까지 싹 사놨어요. 나무 가지고 집 잘 짓는 회사도 사놨고요. 네. 다 사놨다니까. 네. 꾸준하게. 우리 회원들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종목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우린 종목 얘기 서로 안 해요. 쫙 사놨어요. 우리 회원들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쵸, 그죠? 네.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다 사놨다고. 오늘은 또 저기 뭐야, 또 뭐 하나 사놓은 게 있고 저것도 돼요. 네. 다 엮이니까 다 사놨어요.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사료주하고 거기는 이미 다 팔고 빠졌어요. 사료주 다 판 지가 언제인데 다 팔았다니까요. 네. 사조동원이랑 뭐 사조 시푸드 뭐 그런 거 팔면서 다 팔았어요. 여기는 사인표도 다 팔아버리고 네. JC 케미칼 다 팔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저희 방에서 최근에 판 게 뭐냐면 샘표 다 팔았고 상한가 나올 때 그죠? 네. 끝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조 대림도 다 팔았고 사조 동화원도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네, 수익 내고 잘 팔았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제일 많이 난 게 JC 케미칼 그죠? 네. 여기서 팔았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그죠? 네. 팔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러시아. 네. 그 김 실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저녁 방송창 제목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쪽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료주 얘기하고 있잖아. 사료주를 왜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지 마시라고. 사료주가 끝난 건 아닌데 옆으로 부흥 뛰면서 돌릴 거니까 여기 들어가봤자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장중에 급등이 나와도 여러분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들었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못 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말고 밑에 있는 거 사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JC케미칼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농기계 이게 상한가를 또 가요. 농기계 이게 옛날 동양물산이거든. 아세아텍 어제 상한가 갔다 풀리더니 오늘 또 가요. 농기계 테마주가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간 적이 없다니까요. 아세아텍인데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가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많이 나와봤자 이만큼이었는데 예? 미친듯이 가요 지금. 대동기업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가는 거 안 보이세요? 날아다닌다니까요 지금. 전문가가 오래 하면 오래 했지만 농기계 관련주들 이렇게 무리져서 가는 거 처음 봐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비료주가 누구예요? 조비 슬슬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카프로 이거 자동차 용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카프로 그러면은 자동차 용품 뭐 와이퍼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가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비료 회사예요. 비료 회사. 네? 대유 그죠? 이런 거 차트도 잘 만들어놨어요. 올라오죠? 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좋게 보셔도 돼요. 사란 얘기 아닙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엄청 사놓으셨대. 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볼 때 좋게 보시라고. 네. 근데 돈이 이쪽 말고 딴 쪽으로 흐른다니까요 지금. 네. 농업 관련주, 곡물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세력의 돈이 남아 있지만 머물러 있지만 돈이 큰 돈은 다른 쪽으로 빠졌다고요. 그게 어디겠어요? 러시아. 러시아 관련해서 안 간 게 뭐겠어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안 간 거 있어요. 석탄 관련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1번, 안 갔다 4번. 하나 알려드릴게요. 석탄 관련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1번, 아니다 4번. 빨리 찍으세요. 벌써 또 시간도 다 됐네요. 석탄 관련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러시아에서 석탄 수출 많이 하거든요. 갔을까요? 1번, 안 갔다 4번. 여기 유튜브 쪽도 한번 찍어보시죠. 석탄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막 섞여있죠, 그죠? 석탄 관련주 중에 제일 많이 간 게 뭐예요? GS 글로벌. 벌써 여기가 2,500원이었거든요.
여기 5,000원이죠. 벌써 2배 올라왔어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GS 글로벌이 2배 급등했다니까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KPF, 넥스트 BT, 이거 넥스트 다음에 보고.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KPF하고 이거 상한가가 9시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100%까지 못 올라가고 이미 급등을 많이 했죠. 신고가 내고 그죠? 네. 그러면 KPF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GS 글로벌 이게 대장중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요.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사셔야 돼요? 석탄 그 다음 게 있어요. 석탄 다음. 석탄 다음 게 있다니까요. 가스 관련주 갔어요, 안 갔어요? 대성에너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많이 팔잖아요. GSE. 그 다음에 SH에너지와. 이게 저희 방 장기원들 그 보조목이었는데 장기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제 다 팔아버렸어요. SH에너지와 기존 회원들 중에 이제 장기로 갖고 있던 분들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가스죠 이거. 가스에 뭐가 할까요? 있다니까요. 저 양반도 종목은 얘기 안 해주면서 막 이러네. 이 정도까지 얘기해드린 게 어딘데요. 종목이 필요하시면 돈 아끼지 말고 들어오세요. 흐름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종목은 절대 얘기 안 해드려요. 왜겠어요?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종목 추천하는 거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전문가가 그죠? 네. 수십 명, 최소한 수십 명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저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녹화 그 나중에 보면은 조회수 되게 수천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무방 회원이다. 근데 수백 명, 수천 명 보는 앞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 저 같으면 그거 안 삽니다. 왜 안 사겠어요? 수백, 수천 명이 그거를 보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많이 가겠네? 많이 사겠죠? 그 종목이 박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SH에너지화학처럼 떠 있는 거를 얘기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저 바닥에 있는 거를 거래도 없는 거를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신용비수 지르시는 비중을 실어서 사시는 분 그분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추천하거나 그렇게 무료 추천을 받아서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아드리죠, 그죠? 석탄이 많이 갔죠. 그 다음 게 아직 안 갔어요.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알 거예요. 특히 라이브 회원들은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가스 관련주는 갔는데 그 다음 게 안 갔어요. 뭔지 모르시죠?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다 강의해놨어요. 이거 아직 안 갔다고 차트를 여러 번 보여줬어요. 가스 다음에 가는 게 있어요. 가스 다음에 가는 거 그거 가고 나면 또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가 촥촥촥 있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번 해봐야지 알거든요. 이거는. 그 순서가 있다고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갔죠. 근데 뭐 가겠어요? 오리고기 벌써 갔어요. 오리고기 벌써 갔다니까요. 오리고기 관련주는 겨울이 되면 또 가요. 왜요? 오리털 때문에 또 간다니까요. 오리털 가격 많이 올랐어요. 모르시죠? 오리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 같으면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지만 올 겨울에 입을 패딩을 지금 사겠어요. 왠지 아세요? 오리털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되게 작년보다 훨씬 비싸게 사실 거예요.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뭐 오리털 파카 싸잖아요, 그죠? 지금 사시는 거예요. 주식만 사지 마시고 오리털 파카 다 사놓으셔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큰 그 톱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부정책주 이게 움직여요. 실제 오늘 정부정책주 움직이는 거 보면 제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하겠는데 아마 이따 저기 김 실장님이 뒤에서 하실 거예요. 아까 방송 제목 보니까 준비하시던데 이따 김 실장님 방송 들으세요. 그거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두 개가 큰 톱니바퀴 두 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정책주가 좋다. 나는 윤석열 씨가 좋다. 그러면 그거 많이 하세요. 근데 나는 윤석열 씨도 별로고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난 그냥 둘 다 하고 싶다. 둘 다 하셔도 돼요. 나는 윤석열 씨가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안 살리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정 그러시면 뭐 하시면 돼요? 네, 인플레이션 수요자 하시면 돼요. 둘 다 잘 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기 그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추경호 씨가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은 지금 합의를 했나봐요. 여야 간에 네. 채택해 주기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 장관들이 인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주가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인수위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인수위에서 발표하거나 관심 가졌던 종목 정책주들 움직이던데 그거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 두 개 갖고 하시면 이런 장에도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료주하고 아까 비료주 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 패턴. 네. 이게 마무리 져야 되겠다. 잠깐만요. 네. 주가 패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아까 그 큰 거에 저기 효성연비하고 미래생명장을 얘기했었죠, 그죠? 옆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르몬이라고 있어요. 아까 푸틴 얘기 아니라고 이제 좀 옆으로 저기 했는데 아까 미래생명장을 보시면 자,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효성연비 옆으로 돌리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돌린다. 옛날에 토탈소프트나 동신건설처럼 이제 얘기했죠, 그죠? 네. 여기처럼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두 번째가 뭐예요? 재료가 끝난 경우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루온이에요. 이루온이 그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1,500원대에서 7,000원까지 갔으니까 4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였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던 분,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 관련주였는데 이만큼 급등했다가 그냥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확 밀리면서 무슨 진짜 저기 6.25 때 1.4 하듯이 그냥 쭉 떨어졌어요. 네, 쭉 밀려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료주나 이런 것들 이렇게 빠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사료주가 첫 음봉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급락 나올 것 같다고. 요즘에 개인들이 겁을 너무 많이 내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이거 안 궁금하세요? 지금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대장주급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후발주가 됐어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자 이거 봅시다.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만큼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한 3배인가? 3배, 4배 가까이 급등한 거거든요. 5,000원에서 4배 좀 안 되나? 3배 급등한 건데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간 거니 이만큼. 그죠? 네. 그때 그 이재명 후발주자가 있었어요. 후발주자. 그 뒤에 보면 막 동신건설이 막 점 상한가를 막 휘날리면서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맞고 나니까 이 하한가인데 이거 맞으니까 이것도 뭐냐면 나오잖아요. 장대 강한 음봉을 맞으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해되세요? 네. 그냥 고생하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비료주나 사료 잘못 사시면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는데 잘못 사면 이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 때 후발주자가 누구였냐면 이게 토탈소프트였다니까. 토탈소프트가 뒤에서 이거는 1월달에 급등했잖아요. 아까 그건 동신건설 12월달에 급등하고 1월달에 이게 쫙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뒤에서 맨 밑에 있던 바닥에 있는 이제 후발주자 비비안이라고 있었는데 비비안이 여기죠. 비비안이 뭐하고 있었냐면 동신건설하고 토탈스포츠가 막 급등할 때 초반에 뭐였냐면 살짝 들다가 마른 거예요. 동신건설이 막 급등할 때 급등하다가 동신건설이 이제 강한 하한가인데 맞으니까 아이쿠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토탈스포츠가 막 올라가니까 이재명 테마주 안 끝났네 그래서 간 거.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발주자예요. 바닥에 있는 거. 비료주나 사료주 중에 이렇게 생긴 차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종목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방 나와요. 네. 매집이 돼 있으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상한가대 치면서 탁 급등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서 개인들 반응이 달라요.
그 당시에 이게 여기서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했었거든요. 네. 비비안. 근데 대성미생물을 라이브에서 추천하고 그랬는데 들었다 놓고 나중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료지가 막 올라갈 때 바닥에 있는 것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상한가 한두 개는 나오고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걸 추천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요. 동신건 상한가만 이거 떨어진다고 끝났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죠. 여기서는요 개인들이 난리가 나요. 매수한다고. 왜냐면 제2의 토탈소프트다. 제3의 동신건설이다. 그러면서 막 들어와요. 미친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대로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화이팅님은 저기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이따 연락 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남은 거예요. 사료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남아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게 남은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가능성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거 말고 뭐예요?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러시아 문제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잘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떠 있는 거 사갖고 올리지 마시고. 지금 또 오늘도 이제 준비한 게 다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날 애니농률 있죠. 네. 떠 있는 거 잘못 건드리시면은 동신건설이나 아까 토탈스포트처럼 2차 파동이 나오면 다행인데 잘못 건들면 이걸 여기서 건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연봉 감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올려서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 이것만 그랬어요. 그때 캐리소프트 개인들 다 물리게 하는 거 그대로 끌려 내려가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료주나 비료주 중에 과열된 거는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스 관련주 있죠. GSE, 대성에너지.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리죠. 이거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맞아. 이거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상한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상한가 가다가 실패하고 원봉 맞으면 그날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날로 끝난다니까요. 바닥에 있는 걸 사면 아까 비비안처럼 그래 냅두자. 나 시간 뭐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 내려오면 어때? 그러고 있으면 상한가 한두 개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상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잘못 건드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다 풀리거나 아니면 운봉한 데 맞으면 이거 나가셔야 돼요. 대가가 크잖아요. 근데 비비안처럼 바닥에 있는 걸 사면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푸틴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네. 속보 아까 뜬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지 이랬거든요. 네. 이거예요. 러시아 제품 원자재 수출 금지. 네. 이거 말 한마디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저는 이제 국제 원자재 그 동향을 좀 보고 있으려고 그래요. 뭐가 얼만큼 올라가나. 아마 난리도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국제 유가만 얘기가 나오겠지만 더 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 얘기해드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강한 음봉이 출현한 후에 패턴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재료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한다. 재료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론처럼 급락하고, 그죠? 바닥에 있는 테마주 중에 시세 분출이 아직 안 된 것들은 비비안처럼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그 5월달하고 6월달 요 두 달 정도는 뭐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수혜주하고 정부정책 수혜주 네, 둘 다 하시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여기 뭐 회원가입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그 낮에 좀 피곤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잠겼죠, 그죠? 네. 네, 가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잠깐만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이 아까 그 정부정책주 수혜주한다고 지금 써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죠? 자 보시면 오타 치셨네. 인플레이션인데 안플레이션이라고. 네, 아무튼 네. 정부정책 관련주 이제 그 얘기하신 데가 이거 들어가서 보세요. 그 오늘 그 디지털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 원전 여러 가지 그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목수가. 그래서 그거하고 저기 현대 에버다임하고 해인 같은 건설기계, 농기계 이제 이게 급등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종목을 세세하게 이게 왜 갔는지 아마 얘기를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해주시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시간 내서 종목들 한번 쭉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저기 오늘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